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다시 한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럽 내 이적이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. 바로 국가대표 풀백 서령우 선수의 아우크스부르크 이적설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. 친한파 구단으로 알려진 아우크스부르크가 서령우 선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거의 거피절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독일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령우 선수, 과연 이 이적설 어떻게 좀 행성이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이번 이적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가대표 풀백 서령우 선수의 독일행 임박 기사가 세르비아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을 통해서 모두 나왔습니다. 구단 간 합의는 완료가 됐고 개인 합의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. 이것은 세르비아의 모차레트 스포트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풋볼리스트에서 좀 확인이 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. 이번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지베즈다에서의 시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진출 첫해 24년 여름부터 24-25 시즌에 베스트 11을 따게 됐고, 그러면서 유럽 중심의 관심이 계속해서 연결이 좀 있었고, 특히나 뭐 셰필드 유나이티드나 프랑크푸르트처럼 다양한 이 유럽 중심부의 구단들과도 다수 연결이 됐었던 서령우 선수입니다. 그런 활약에서 24-25 시즌 잘했고 25-26 시즌도 공격 포인트는 줄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, 서령우 선수가 이 기간에 국가대표 주전 풀백이 되면서 월드컵까지도 소화를 하게 됐습니다. 다만 월드컵에서 서령우 선수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. 아쉬웠던 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, 근데 이때 3백에서 윙백을 소화하면서 서령우 선수가 아쉬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것이 해외 팀들에게는 좀 어필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워낙 또 높은 레벨의 무대이기도 합니다만, 그러면서 서령우 선수가 포백이나 3백에서 풀백과 윙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것, 그것이 실전 경기에서도 소화가 된다는 것이 이번 월드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우크스부르크나 여러 팀들이 또 주목을 했다고 하고요. 왼쪽과 오른쪽을 함께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도 월드컵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령우 선수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쇼케이스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적 시장 막판에 서령우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 쏠리게 됐는데요. 바이아웃이 애초에 550만 유로 정도로 굉장히 높지 않은 서령우 선수인데, 특히나 유럽 중심부 국가들,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96억이니까 100억이 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바이아웃에 서령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끝으로 갈수록 지속이 됐고, 같은 가격에 서령우 선수만큼의 풀백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함부르크나 프랑스 리그에서도 서령우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서령우 선수의 최종 선택지는 아우구스부르크가 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살펴볼 건 역시나 아우크스부르크가 어떤 팀이냐 이 얘기가 되겠죠. FC 아우크스부르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구단입니다. 제가 지금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령우 선수를 보기 좋은 환경에 놓여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팀 1907년에 창단이 됐습니다. 굉장히 하부리그에 오래 있었던 구단이지만 2011-12 시즌 이후부터는 일부에 또 승격을 해서 굉장히 일부 자리를 길게 유지하고 있고요. 최근에 들어서는 또 독일을 대표하는 이 생존한 클럽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게 또 아우크스부르크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늘 이 강등권의 예상 순위로 들어가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또 강등을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. 연고지는 뭐 팀명에서 아시다시피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. 바이에른 뮌헨이 있는 이 바이에른주 소속의 지역이 또 아우크스부르크고요. 이렇게 되면 또 뮌헨 공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표팀 소집될 때 국내로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아서 서령우 입장에서는 베오그라드에서 뭐 이렇게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우리나라 팬들에게 아우크스부르크가 알려진 건, 아웃국이 된 건 이 지구특공대의 기억이 되겠죠. 지동원, 구자철, 홍정호, 천성훈 등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길게 이어졌던 아우크스부르크고, 특히나 지동원, 구자철, 홍정호는 함께 뛰기도 하면서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좋은 활약을 많이 펼쳐줬었는데, 우리에게 지구특공대로 알려졌던 지동원과 구자철의 어떤 공격력 또한 굉장히 좋으면서 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, 이 팀이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던 상황, 천성훈 선수까지 딱 끝나고 한국 선수에 대한 어떤 연결이 없어서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, 다시 한번 서령우 선수와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국민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또 이 부분이죠. 바로 아웃국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를 원했느냐,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일단 2025-2026 시즌 아우크스부르크는 분데스리가 9위 그리고 DFB 포칼에 2라운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컵대회 결과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컵대회보다는 리가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9위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위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
다만 지난해도 성적을 생각해 보면 득실 밸런스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지난 시즌에 잔류를 했던 구단들 중에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두 번째로 안 좋은 득실차 마이너스 16인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좀 특히 필요한 상황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령호 선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충분히 존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. 현재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건 마누엘 바움 감독입니다. 이전에 아우크스부르크 감독을 맡았고 뭐 이어서 샬케나 뭐 라이프치히 유스 디렉터나 이렇게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아우크스부르크 부임했을 때 구자철 선수도 함께 있었어요. 그래서 마누엘 바움 감독이 사용했던 선수들 중 출전 경기 수인가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 10명 중에 하나가 이제 구자철일 정도로 굉장히 또 한국 선수와는 연이 깊은 바움 감독인데요. 유스 매니저로 아우크스부르크에 다시 돌아왔다가 어쩌다 보니 임시 감독하고 그러다 보니 또 정식 감독이 되면서 바움 감독이 또 2기를 마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바움 감독은 감독직으로 새롭게 복귀한 이후에는 3-4-2-1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고요. 특히나 우측 스토퍼를 좀 높이 올리면서 우측을 주 루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령호 선수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확실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서령호 선수가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렇게까지 원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. 서령호 선수는 지난해 이 지베제다에서 50경기 동안 2골과 7개의 동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팀 내 주전급 풀백으로 경기를 많이 나섰던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나 출전 시간도 4,000번이 넘었으니까 이 칠메네즈 대회에서는 굉장히 서령호 선수가 중요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준수한 피지컬과 수비 능력이 되겠습니다. 특히나 이 측면 자원들 중에서는 180 정도가 넘어가는 서령호 선수이기 때문에 풀백 중에서는 아주 좋은 피지컬에 속하고 이 선수가 뭐 피지컬이 약하지도 않아요. 이 몸이 단단하다 뭐 그런 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다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단단한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세르비아처럼 경합이 강한 동유럽 리그에서도 수비력이 인정받았다는 부분들은 서령호 선수가 그래도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포인트 생산 능력도 뛰어납니다. 유럽 이적 이후에 두 시즌을 지베제다에서 뛰었는데 두 시즌간 공격 포인트를 23개나 기록을 하면서 측면 수비 자리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음을 이 서령호 선수가 증명을 했다는 걸 지난 시간 동안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갈수록 좀 킥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 더해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중요한 건 이 서령호가 큰 경기 경험도 다수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대표팀으로는 월드컵과 아시안컵에 나섰고 클럽으로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 나섰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큰 대회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서령호 선수인데 사실 이거는 아우크스부르크 내에서도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.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서령호 선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큰 경기 경험이나 어떤 뭐 배짱 이런 부분들은 아우크스부르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시즌 서령호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를 향하게 됐을 때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3-4-3 내지는 3-4-2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서령호 선수는 기본 400만 유로에 옵션 150만 유로 총합해서 최대 한 89억 정도의 이적료를 갖고 가고 거기에 더해서 세론 5%까지 포함을 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래 당초에 여겨졌던 550만 유로라는 이 바이아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상태로 정말 서령호 선수에게 많은 걸 걸고 데려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사실 이 이적 이전에 울산에서 즈베즈나로 갈 때 울산이 이적료에서 20% 세론을 붙였거든요.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울산도 약간은 또 미소가 지어지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아우크스부르크는 이 서령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현재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들은 우측 윙백에서는 볼프, 좌측 윙백에서는 베렌스 선수가 있습니다. 두 명의 선수만 있어요. 측면 수비에. 그래서 뎁스를 채우는 부분에서도 이 서령호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 먼저 나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령호 선수가 나섰을 때 충분히 주전 경쟁은 가능하다. 주전 경쟁에서 설사 밀리더라도 어차피 주전급 풀백에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서령호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위상은 굉장히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우측 스토퍼 자리에도 서령호 선수가 뛸 수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 노아 뱅크스 선수가 현재 우측 스토퍼 자리로 뛰고 있는 상황에 있다.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서령호의 주전 가능성을 해서 점쳐보자면 이 루머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팀이 사용한 금액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고요. 첫 번째로 높은 금액을
최전방 스트라이커에 활용을 했다는 걸 보면 수비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썼다는 건 일단 주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령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서 있지 않다면 이런 금액을 활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독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서령호 선수의 독일 이적설 좀 살펴봤습니다. 서령호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한 이후에 사실 한 시즌 만에 이적을 하진 않았지만 두 시즌 만에 또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 서령호 선수가 그래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큰 무대로 가는구나. 이 국대 풀백 자리가 그래도 또 높은 레벨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또 자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또 독일에 있기 때문에 보러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. 과연 또 어떤 활약을 서령호 선수가 펼쳐줄지 그리고 이적에서 오피셜 또 언제 나고 어떤 즈음에 또 데뷔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